연락 올 때가 됐는데 무슨 일들 있나? 은서야, 예나야, 연수야, 지연아, 서연아, 서은아, 유진아, 영은아, 소영아, 진아야, 송이야, 수민아, 주은아, 지민아, 지은아, 보람아. 우리 밥 언제 먹어? 오빠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날 잡아야지. 나도 바쁘다. 연락 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는 얼마짜리인가요? 아마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일단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 박스가 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30만원에 판다고 하면 사람에 따라 뇌리에 3가지 정도의 답변이 떠오를 겁니다. 1번, 저게 뭔데? 2번, 저 중고시세 얼마였지? 3번, 싸다, 살까? 그래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 대답에 따라 컴퓨터를 맞춰주거나 견적을 짜줄 때 괴리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항상 고성능일 필요는 없지만 시대에 따른 마지노선 견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 3번을 택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본체에 50에서 200만원 정도를 투자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1번입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지만 성능은 좋게 가격은 무척이나 저렴하게 뽑고 싶은 견적러입니다. 저는 평소에 지인들이 컴퓨터 견적을 물어보면 라이젠 내장 그래픽으로 커버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견적을 제외하고 10에서 3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를 넣은 게이밍 견적이나 아예 하이엔드 플래그십 견적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멀티미디어 뿐만 아니라 게임도 해야 하는 가성비충 그래픽카드가 10에서 30만원인데 모든 걸 포함해서 10에서 30만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괴리감이 들어요. 저는 직업상 성능에 예민하기도 하고 IT 테크충들은 인터넷만 하더라도 좋은 스펙의 컴퓨터를 생각하기 때문에 쿨러 하나만 해도 10에서 2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PC를 맞추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분명히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SSD가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든 컴퓨터 견적 주인을 꼬셔서 SSD를 달아주고 싶고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을 돌린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과몰입하며 그래픽카드를 꼬셔서 달아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들어간 비용 총 15만원 정도의 롤 정도의 게임과 멀티미디어가 돌아가는 컴퓨터를 조립할 건데요. 굳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컴퓨터 조립 정말 쉽거든요. 오늘 사용할 부품들은 기교가 거의 없는 원초적인 부품들이기 때문에 컴퓨터 조립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이제 컴퓨터 조립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준비물은 십자 드라이버, 부품이 들어갈 케이스, 부품이 꽂힐 메인보드, 두뇌에 해당하는 CPU, 기억력을 담당하는 램, 하드디스크 혹은 속도가 빠른 SSD, 또 그림을 담당하는 그래픽카드와 두뇌인 CPU를 시켜줄 CPU 쿨러, 마지막으로 몸뚱이를 움직여줄 전기심장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부가적으로 선 정리를 위한 철사나 케이블 타이가 있으면 좋습니다. 컴퓨터 조립은 파워선 연결만 제일 마지막이고 중간중간 순서는 조립하기 편한 순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까먹지 않고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와 CPU, 메인보드와 램은 보유하고 있던 중고 제품이지만 구형 부품이라 중고장터나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후다닥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형 B75 메인보드입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CPU를 장착해야 되는데 CPU를 먼저 장착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예요. 이 CPU 소켓에 핀이 있는데 이 핀이 혹시나 내가 건들다가 휘지 않을까 싶어서 보험으로 미리 장착을 하는 겁니다. CPU는 항상 꽂는 방향이 있는데 한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 소켓에도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소켓을 걸어서 약간 으지끈하는 소리가 나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걸어줍니다. 자, 그럼 CPU 설치가 끝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네, 그럼 CPU를 꽂았으면 생각나는 게 바로 뭐죠? 램이죠. 자, 램은 이렇게 생겼고 요건 단면 램입니다. 양면 램은 이렇게 생겨서 좌우에 반도체가 달려있어요. 아무튼 이쪽에 짧은 쪽과 긴 쪽이 있는데 짧은 쪽과 긴 쪽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맞춰서 끼워주시고 꾹 눌러주시면 양쪽 걸쇠가 들어갑니다. 기종에 따라서 위에부터 걸고 아래부터 거는 게 있는데 블록놀이 해보셨으면 다 쉽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램 장착도 끝났습니다. 네, 굉장히 쉽죠? 벌써 CPU와 램을 장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CPU에 뭘 해줘야 되냐? CPU에 쿨러를 달아줘야 돼요. 네, 요거는 잘만의 싼마이 사제 쿨러인데 한 6,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왜 굳이 사제 쿨러를 구매했냐 하면 기본 쿨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후면에 대부분의 쿨러는 방열판과 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방열판에서 열을 빠르게 흡수해서 퍼뜨린 다음에
팬으로 열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식혀주는 거예요. CPU는 항상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항상 식혀줘야 됩니다. CPU 쿨러는 CPU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떡 올려놓으면 쇠랑 쇠라서 약간 열 전도율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발라야 되는 게 바로 이 써멀 그리스인데, 쿨러를 구매하시면 대부분 써멀 그리스가 들어있거나 써멀 그리스가 발려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는 좀 더 성능 좋은 써멀을 쓰고 싶다 하시면 싸제로 구매한 써멀 그리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CPU 위에 써멀 그리스를 발라주는데, 써멀 그리스는 대부분 X자로 발라주셔도 되고 뭐 빵잼 바르듯이 펴 발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X자로 바르고 당구장으로 표시 찍는 걸 좋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새기 때문에 적당량 발라주시고, 근데 이 써멀 그리스는 옷에 묻으면 진짜 안 지워지니까 옷에는 묻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약에 이런 기판에 묻었어도 대부분의 써멀 그리스는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메인보드를 보시면 4개의 쿨러 구멍이 있는데 지금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 구멍에다가 쿨러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쿨러는 장착하는 방법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고, 보시면 CPU랑 쿨러랑 아주 잘 맞닿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쿨러만 이렇게 들어서 안 떨어지면 잘 장착이 된 겁니다. CPU 쿨러 장착이 끝났으면 이 CPU 팬을 돌려줄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 위쪽에 CPU 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CPU 팬 있는 데다가 무심하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손이 좀 짧네요. 이쪽에 CPU 팬이라고 적힌 곳에다가 그냥 꾹 꽂아주시면 CPU 팬 장착도 끝났습니다. 이제 얼추 우리가 보던 컴퓨터 같아요. 몸뚱이에 두뇌를 담당하는 CPU와 두뇌를 식혀줄 수 있는 CPU 쿨러, 그리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램을 꽂아줬으면, 그럼 이제 그걸 이미지화 시켜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바로 그래픽카드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정전기 방지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짠, 이렇게 비닐로 쌓여 있는데 거슬리지 않게 뜯어주시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전원이에요. 따로 전원을 꽂지 않아도 여기서 주는 밥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근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는 밥 외에도 여기서 따로 밥을 또 먹어야 돼요. 왜냐면 성능이 좀 높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엄청 하이엔드 사양을 뽑을 게 아니라면 이런 무전원 제품들은 따로 전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립이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당연히 밥을 조금만 먹기 때문에 일도 조금만 하겠죠.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메인보드에 PCI 슬롯에다 꽂아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여기가 딸깍하고 걸립니다. 이게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그래픽카드를 잡고 뽑게 되면 여기가 부러지거나 손상될 수 있어요. 이 그래픽카드 걸쇠를 한번 눌러서 잠금을 풀어주시고 그래픽카드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네, 이건 팁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꽂고 파워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하드랑 SATA를 연결하면 컴퓨터의 조립은 끝나는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SSD나 하드 꽂고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 다 꽂아주면 컴퓨터 조립은 끝나는 거예요. 네,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좀 살펴보면, 파워 서플라이 사면 대부분 이 케이블 같이 들어있으니까 따로 안 사셔도 되고요. 파워 고정용 나사랑 선정리 케이블 타이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네, 파워는 500W 전격으로 사시면 요즘 사양 대부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이 파워 넝쿨입니다. 파워 넝쿨. 네, 딱 봐도 이 긴 거 24핀 메인 전원이라 그래서 메인보드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여기에 꽂았으니까 여기 4개짜리가 또 있어야겠죠? 4개짜리를 찾아보는데 네, 없어요. 네, 그럼 조립이 망한 건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8개짜리를 보시면 왠지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탁 하고 분리하면 4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건 4+4에서 8이 된 건데, 메인보드가 전원을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8핀을 꽂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전원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4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4핀을 4핀에다가 꽂아주시면 되는데 들어가죠? 근데 얘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게, 컴퓨터의 파워 소켓은요 모양이 다르면 안 들어갑니다.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꽂았는데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그럼 거기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끼워가지고 소켓을 부러뜨리면서까지 끼운 다음에 전원을 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핀, 4핀이나 8핀은 메인보드에 꽂는 거고요. 딱 봐도 여기 PCIe라고 적힌 거는 그래픽카드에 꽂아주는 전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가 6개짜리가 있고 8개짜리가 있고, 아니면 8개짜리 2개를 쓰는 게 있고 6개짜리를 2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6개짜리만 하나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그래픽카드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꽂았다, 요거를 저기다 꽂았다, 아무 데나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픽카드에 꽂기만 한다면요. 네, 이게 ID 전원, 4핀 전원, 4핀 몰렉스 전원, 뭐 이름이 다양한데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는 단순히 그냥 전원이고요. 얘도 전원이긴 한데 얘는 SATA 전원이에요. 그래서 SSD나 하드디스크, 뭐 주로 저장 공간에 꽂히는 SATA 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에서 나오는 전원 종류는 두 가지이고 얘네도 모양 맞춰서 딱 꽂게 되어 있으니까 뭐 합선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들어가면 거기 게 아닌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PC 케이스에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가형 PC 케이스 고를 때 주의하실 점이 괜히 돈 더 주고 여기 아크릴이나 유리로 된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쿠아리움 갔는데 그 수족관 안에 뭐 상어, 열대, 뭐 휘하찬란하고 알록달록하게 있으면 모르는데 뭐 돌문어, 오징어, 뭐 피조개 뭐 이런 거 보기 싫은 것들만 잔뜩 있으면 좀 그래요. 아무래도 원초적인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려주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케이스를 사면 나사는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네, 이 케이스가 2만원이 안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단합니다. 케이스를 열어서 볼 수 있는 케이블은 이 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3핀은 펜 전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USB 3.0 커넥터, 얘는 HD 오디오, 대부분 케이스 앞에 전면에 이어폰이랑 마이크 꼽는 데 있죠. 거기에 쓰이고, 얘는 USB 커넥터, 케이스 전면에 USB 꽂을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 케이블 뭉치 연결하는 게 어려우실 텐데 파워 버튼, 리셋 버튼, 파워 LED, 하드 LED입니다. 대부분 메인보드 우측 하단에다 꽂는 건데 이쪽 자세히 보시면 하드 LED, 뭐 파워 LED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파워 리셋 쓰여 있는데, 자, 그래서 꽂아보면 위쪽에 리셋이고 위쪽이 파워잖아요. 이쪽은 얘네는 극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위쪽에다 파워를 꽂아주고 위쪽에다가 리셋을 꽂아주고, 이쪽 보시면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요. 이쪽 보시면 밑에 하드 LED라고 조그맣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 그리고 얘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맞춰서 꽂아주시고, 이쪽에 얘네도 파워 LED 플러스, 파워 LED 마이너스라고 쓰여 있는데 이쪽이 플러스였으니까 이거를 플러스를 꽂아주시고 마이너스 쪽도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꽂히면 끝이에요. 오른쪽 하단에 핀이 하나 남는데 원래 남아요. 이게 페이크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모든 정보 전달은 끝났습니다. 이제 케이스 안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넣어볼게요. 네, 저는 먼저 메인보드 백패널을 꽂아줄 건데 이건 메인보드 구매하면 딸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서 밀어주시면 먼지가 나오네. 밀어주시면 장착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취향인데 저는 파워를 먼저 집어넣어요. 자, 그럼 이렇게 네 부분에 나사가 결속이 됐죠. 네, 파워 장착 끝났습니다. 이제 메인보드 머리끄댕이를 잡고 안쪽에다가 넣어줍니다. 케이스 사면 들어있는 나사 봉다리에서 나사를 뜯어냅니다. 케이스 보면 여기 스크류 박는 위치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대충 넣어줍니다. 여긴 없는데 메인보드에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뭘 고민해요. 그냥 하나 박아주시면 됩니다. 대체 이 많은 나사 중에서 뭘 끼워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많은 나사 끼우면 됩니다. 메인보드 구멍에 필요한 게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긴 나사일 거예요. 네, 케이스의 메인보드는 고정했고요. 오디오는 대부분 메인보드 왼쪽 끝에 있고요. USB는 이쪽에, 그리고 USB 3.0은 딱 눈에 띄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꽂으시면 되고요. 파워 버튼 같은 기타 부분은 여기 우측 하단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네, 선 정리는 네 맘대로의 영역이라서 여기서 넣어서 앞으로 빼든 뒤로 빼든 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요. 후면 펜도 위치 맞춰서 그냥 꽂아주시고, 자, 이제 그래픽 카드를 꽂아야 되는데 꽂으려고 보니까 이쪽 후면이 막혀 있잖아요.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지게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저가형이나 염가형은 요거를 부러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고철이 뜯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래픽 카드를 쓱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장착만 해주시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 후면 나사를 조여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당당하게 그래픽카드 장착 끝났고요. 중고 PC 조립하다 보면 뭐 시간이 계속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CR2032 배터리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3.5인치 하드디스크고 주로 데스크탑에 들어갑니다. 무려 2008년에 제작된 거고, 후면에 보시면 이 기역자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기역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기역자가 있죠. 그냥 이렇게 쑥 꽂아주면
전원은 연결이 끝난 거예요. 하드에 전원이 연결이 끝난 거고, 하드에 전원 연결해줬으면 이제 데이터도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쪽 메인보드의 SATA 단자에다가 이런 기역자 모양의 SATA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드에다가는 기역자에 맞춰서 뚝 꽂아주시고, 이 뒷부분도 이 기역자 모양에 맞춰서 그냥 뚝 꽂아주시면 연결이 끝납니다. 근데 이건 크기만 다를 뿐이지 SSD도 똑같아요. 자, 보시면 SSD는 2.5인치고요 여기에도 전원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데이터가 들어가죠. 모양만 다르다 뿐이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 끝났으니까 빠르게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선들은 묶어주고, 필요한 것들은 다 넣었죠. 빼먹은 거 없이. SSD, 하드, 그래픽카드, CPU 쿨러, 그리고 펜도 달아줬고, 파워에 램. 네, 전부 다 끝났습니다. 네, 롤이 돌아가는 컴퓨터가 목표였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 맞게 롤을 해보았습니다. 네, FHD 모니터이고 모니터가 글레어라서 보시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CS도 먹을만 했고 라인전 하기에도 수월했습니다. 딜 넣는 것도 보시다시피 인플렉 없이 아주 잘 들어가고요. 다른 큰 문제는 제 손가락에 있었습니다. 아이씨, 그래도 핑계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모니터가 조그매서 그래. 네, 그렇답니다. 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옵션으로 90에서 100프레임 정도 꾸준히 뽑아주었습니다. 컴퓨터는 할 일을 잘했는데 제가 일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사양이랄 게 딱히 필요 없는 항아리류의 캐주얼 게임은 물론 아주 잘 되는 수준이었고요. 유튜브 시청은 전체 화면으로 전환할 때만 딜레이가 조금 있을 뿐 시청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서핑은 당연하게도 잘 되는 수준이었고요. 다음은 많이들 기대하실 게이밍 PC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린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을 중간에서 시작했다가 낮음으로 낮추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손이 문제죠? 아마 저는 사양이 올라가도 비슷할 겁니다. 비행기에서는 50에서 60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하강할 때는 대충 프레임이 많이 깎이기는 하는데 30프레임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면 나를 버리고 가? 오늘 처음 본 사람이지만 동료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망을 보는데 제 스코프가 탐났나 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버려졌다. 아무튼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테스트를 해보니까 게임은 롤이나 롤토체스 정도는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정도이고 배그는 실행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래도 좀 되던데요? 네, 되기는 하는데 생존 게임이나 경쟁 게임은 아무래도 한 끗 차이가 결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게임이 되는 거랑 게임이 할 만한 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되네요. 컴퓨터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면 항상 최신 PC 사양이 아니더라도 저렴해진 구형 부품을 사용해서 목적에 맞게 조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15만원이면 일반 저가형, 고급형 스마트폰 중고 가격인데 게임이 되는 컴퓨터 본체를 맞췄어요.
게다가 파워나 SSD, 케이스, 쿨러, 키보드, 마우스 등 모두 중고 부품이 아니라 반 이상이 새 제품입니다. 만약 미디어나 게임을 배제하고 사무용으로만 맞췄다면 좀 더 싸게 맞출 수 있었겠죠. 롤, 오버워치, 중화 옵션의 배그, 그리고 간단한 캐주얼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 유튜브, 문서 작업 등 사무용으로 쓰기에 괜찮은 사양입니다. 아마 패키지 게임도 옵션 타협만 하면 스토리는 즐길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요즘 부품으로 비슷하게 맞추면 아마 비용만큼 당연히 성능은 좀 더 좋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을 거고, 역시 게이밍에 맞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게임이 끊기는 건 똑같을 겁니다. 단종된 부품들을 사용하면 사후 지원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얼리 어답터나 새로운 기술 활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지만, 전체 PC 사용자를 기준으로 저 같은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컴퓨터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최신 PC는 앞으로 나올 게임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 비용이 미리 깔려 있기 때문에 사양에 온전히 금액이 들어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겠죠? 또 막상 보니까 PC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도 대충 느낌 오셨나요? 괜히 고장날까 무서우면 저렴한 중고 부품으로 PC를 맞춰보는 것도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